일본 법회 이틀째 달라이라마 존자가 한국 불자들에게 지혜로운 신심으로 계속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는 존자를 친견해 한국 방문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의 기도와 응원 열기 속에서 차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에 맞선 집행부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문화축제 육성이 정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달라이라마 존자가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지혜를 갖춘 신심으로 불교 수행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는 존자를 친견하고 내년에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인터콘티넨털 호텔이 이른 아침부터 붐빕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새벽부터 설레며 기다린 한국 불자들에게 달라이라마는 환한 미소로 눈을 맞추고 손을 잡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는 소통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요코하마 법회 이틀째, 달라이라마는 한국 불자들을 위한 특별 법문을 설했습니다. 나는 취준조단디 대바다 시럽 숭부적으로다. 시럽이 저도 잡아서 뭐시구나 대바디 몽대 샤브리. 숨죽이며 귀 기울인 한국 불자들에게 달라이라마는 부단한 수행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신심과 지혜가 바탕이 돼야 하며 지혜 없는 신심은 우매한 신심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자, 대바디 시럽이 저도 잡아서구나 오늘 취지제랑 대바 차브리. 저는 그냥 롬송석으로다. 이어진 요코하마 국립컨벤션홀에서의 이틀째 공식 법회. 티베트 밀교 전통의식인 관정이 달라이라마 주제로 봉행됐습니다. 관정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식으로 수행에 입문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티베트의 관정의식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올라가 단상에서 간정의식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간중석에 계시는 그 많은 불자님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부처님의 그다음에 달라이라마의 존재의 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틀째 달라이라마 일본 법회에도 BBS 불교방송 순례단 등 한국의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했습니다. 달라이라마 방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정부의 입국 불허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한국 불자들의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워로 스님을 비롯해 금강 스님, 목종 스님과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은 존자를 직접 예방하고 공식 초청장을 전달하며 내년에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선상신 사장은 BBS 순례단이 이번 일본 법회에 참가하면서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을 티벳 하우스 코리아 남카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은 지난해 수능 때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 수준으로 어려웠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처럼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돼 상위권보다는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더 컸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능 출제본부 역시 지난해와 같은 기조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출제본부는 또 지난 6월과 9월 치른 모의평가 결과를 이번 수능 출제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영수 주요 과목 역시 지난 9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어려웠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국어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처럼 어려웠고 6월 모의평가와 비슷했으며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2019 수능 국어 영역은 2018 수능과 비슷하고
이번 9월 모평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수학도 어려웠던 지난해 수준이었습니다. 난이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의고사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합니다. 뭐 특별히 어렵다, 특별히 쉽다라는 부분은 없고요. 영어는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고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최종 성적은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되고 내년 2월까지 수시와 정시 등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가채점과 성적 분석을 정확히 하고 대학 전형에 대비한 철저한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1,190개 시험장과 각 지역 사찰들은 수험생들을 향한 가족들과 후배들의 응원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한 수능 시험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일 아침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앞. 후배들의 힘찬 응원 소리 속에 결전의 날을 맞은 수험생들이 하나 둘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긴장감을 떨치지 못한 수험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후배들 역시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 앞에 도착해 선배들에게 물과 난로, 초콜릿을 선물하는 등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 잘 이렇게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떨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올해는 전국이 영상 5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매년 찾아오던 불청객 수능 한파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일부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장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도 몇몇 학부모들은 교분 앞을 떠나지 못한 채 멀리서나마 자녀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와 함께 서울 조계사 등 각 사찰에서도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염주를 손에 꼭 쥔 채 대웅전 안과 밖에서 정성을 모아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웅전 앞에 마련된 촛불을 조심스럽게 밝히는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자식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가득 묻어납니다. 아들아, 태경아,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았고 네 인생의 첫 관문이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니까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사랑해.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 더 큰일이 있을 거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힘내자. 화이팅! 쌀쌀한 날씨와 짙은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이곳 수능 시험장은 선생님과 학부모, 후배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협의회가 자연공원법 개정과 도로표지 사찰명 삭제를 강력 비판한 집행부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협의회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최근 불교계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환경부의 자연공업법 개정안과 전통사찰 도로 표지판의 일방적인 철거 문제입니다. 정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 과정에서 종단과 사찰을 배제했고 이 때문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흥사에서 열린 제59차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 스님들은 도로 표지판 철거에 대해 논의했고 정부가 의지가 없다며 종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부서회의만 해도 가능할 내용을 아직도 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생각이 없거나 문화재 인식 자체가 아예 결여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도 항의해 줘야 되고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또 종단 전체의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부의 자연공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스님들은 문화재 입장료에 관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종단과 사찰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자연공업법 개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문화재 입장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게 스님들이 경상비로 쓰고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문화재 보수에 쓰고 있다. 경복궁이나 이런 데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안 하고 똑같은 문화재인데
이거 좀 국민들에게 홍보가 잘못돼 있고 저희들이 오늘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이제는 그 원장 스님의 취임사에도 분명하게 나왔듯이 국립공원과 관람용 문제는 이제는 모든 교구본사 현안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조계종의 전체적인 현안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사회부에서 태부 정도의 팀 정도는 꾸려서 최소한 상시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향후 자연공원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종단 집행부와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차기 교구본사 주지협의 회장에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에서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명상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강좌가 펼쳐집니다. 명상 수행 열풍을 이끌고 있는 서울 찬불선언은 어제 서울 개포동 선언에서 명상 입문반 30기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명상이란 무엇인가와 호흡 명상의 실제와 이론 등을 주제로 세계적인 명상 수행 승이자 한국 참선 지도자 협회장 각산 스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120분씩 12차례 진행되는 각산 스님의 명품 강의는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찬불선언은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래 서울 강남구에서 수행 중심의 참선도량이자 시민 선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비무장지대 등에서 세계적인 명상 스승들과 함께한 세계 명상대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BBS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한 시와 국악의 만남 행사가 경북 포항 보경사에서 열렸습니다. 시인 원경 스님과 영남대 곽홍란 교수가 각각 자작시, 오시리 가시리와 성덕대왕 신종 명문을 낭송하며 천년고찰을 찾은 불자와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했습니다. 또 경북 도립국악단의 국악관현악 연주와 민요 공연, 불자 소리꾼 남상일 씨의 무대가 이어져 흥겨운 한마당을 이뤘습니다. 대구 BBS는 매년 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시와 국악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 시와 국악의 만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건의 지역 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특색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요. 정부가 불교 기반의 전통 문화 등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축제의 육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박준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무용수들이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이는 브라질의 삼바 축제.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찾는 독일의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축제를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까? 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90년대 지역 축제 육성을 위해 제정된 문화관광 축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문화관광 축제를 대표 축제와 유망 축제, 육성 축제 등 등급별로 나눠서 평가하는데 창의력을 제한하고 서열 경쟁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 평가를 위한 축제, 평가에 의해서 모든 그런 담당자의 승진과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경쟁이 되고 하는. 또 대부분 축제가 관주도로 이뤄져 축제 예산의 85%를 보조금에 의존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신라시대 유래된 전통행사 연등회 등 우리 불교와 전통 문화를 활용한 축제의 경우 과거를 오늘에 맞게 재현하는 연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고 또 그때로 되어보기라고 하는 연출을 가미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 개선 등 축제의 몸집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던 과거의 제도를 전당 기간을 마련해 각 축제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단일 등급제 등 평가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석원에는 큰 축은 이제 세계적인 축제 육성에 대한 중심을 두고 그 문화관광 축제 제도가 지금 아까 심판 얘기하셨는데 평가 중심이던 거를 좀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문화의 시대, 제도적 기반 마련과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그 정체성의 근저에는 우리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불교 문화입니다.
세계적인 우리의 축제를 만드는 첫걸음은 이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울산 천마산 서장사가 가을 문화제로 명상 지도자이자 인기 방송인 마가 스님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마가 스님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 말이 미래의 자신을 만든다며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은 남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만큼 무건수행 등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마가 스님 토크 콘서트에 맞춰 BBS 울산불교 방송은 서장사를 찾아 불교 방송 후원 조직 만공회 권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남녀 간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행사를 서울 금선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전통사찰에서 이색문화 체험과 함께 건전한 만남의 시간을 제공하는 만남 템플스테이는 지난 토요일 열려 20, 30대 미혼 남녀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명길 강사의 행복한 인연 만들기 특강과 레크레이션, 티파티, 타종, 숲속 명상, 새벽 예불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색했는데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좀 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이해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다음 달 15일에도 서울 강북구 화계사에서 만남 템플스테이를 개최할 예정인데 참여를 원하는 미혼 남녀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불교계가 지역 불자들의 신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대규모 법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성도제일 기념 승보 공양 대법회를 연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또 하나의 신행법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승보공양 법회 모습입니다. 스님들에게 깨달음을 위해 정진해 줄 것을 발언하며 동참불자들은 신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승보공양 법회에 이어 다시 한번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는 법석을 마련합니다. 오는 24일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봉행되는 3기 5개 수계법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으로 해서 앞으로 매년 한 번씩은 새로운 불자들이 각 절에서 받더라도 같이 모여서 불자가 되는 그런 축하도 받고 격려도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 수계법회는 조계종 정계대하상 성우스님을 정계사로 계도와 3귀, 5개, 참회, 관정, 발언 등의 순으로 2시간 30분가량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수계법회에서 부산연합회가 중점을 둔 것은 관정의식입니다. 통도사와 상원사, 금봉사,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보궁에서 관정수를 직접 더 합수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했는 것은 이번에 관정의 간부입니다. 신도들은 이제 연배를 하지 않고 관정하게 되는데, 관정은 저희 스님들께서 직접 5대 보궁을 다 다니셔가지고 보궁에 있는 그 간무수들을 다 직접 떴습니다. 수계법회는 각 사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부산연합회의 3기 5개 수계법회는 다 함께 한자리에서 장엄하게 불자가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석입니다. 또한 범어사와 통도사, 간음사 지연스님이 마음을 내고 부산연합회 역대회장 스님 등이 흔쾌히 동참하면서 부산불교계 화합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전통 사찰에서 힐링과 휴식을 취하고 불교 문화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주 불국사는 경주시 다문화센터와 함께 다문화 가족 대상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자녀를 동반한 다문화 가족 40명이 참여해 사찰 문화재 탐방과 숲속 포행, 가족 힐링 명상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국사와 경주시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상대로 한 이 같은 템플스테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BS 울산불교방송 개국 1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절 우리스님 특집 공개방송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생활참선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 한마음선원에서 펼쳐진 무대를 울산 BBS 김형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절
BBS 울산 불교방송은 북구 청곡동 한마음선언 울산 지원을 찾아 개국 10주년 특집 우리절 우리 스님 공개 방송을 가졌습니다. 법당에서 열린 공개 방송에는 주지 해안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선언 소개와 자랑거리, 포교 사업 등 생활 참선 수행 도량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민 선방에 있어서 18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북구 지역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추천되는 학생을 저희 한마음 장학회가 있어서 대학 입학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 또 자랑이고요. 특히 법형제회와 보살 신행회, 청년회, 청불회 등 남녀노소 다양한 신행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이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걸 스님이랑 함께 마음 공부를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마음 공부를 하니까 집에서도 아이들이랑 트러블이 많이 없고 아이를 잘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한마음선언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성질이 아주 또 좀 이상한 성질이라서 그걸 녹이려고 이 그 법형제 법회 빠짐없이 나왔거든요. 나오고 이래 했는데 우리 청무선님께서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성격이라든가 이게 좀 많이 변했습니다. 네. 변하고 이래서 우리 이 한마음 선언에 나오면 일이 된다는 표적이 되려고 저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언 울산 지원 공개 방송은 20일 FM 88.3MHz 오후 4시 울산 BBS 힐링이 있는 라디오 법당을 통해 방송됩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 주지 이취임 법회가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증심사 주지 소임을 맡아온 연광 스님은 이임사에서 수행자는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 알고 비울 줄 알아야 한다며 또 다른 인연을 기약했습니다. 증심사 신임주지 중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 불교의 중심인 증심사의 전통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는 소명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현 스님은 1998년 송광사 방장 보성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송광사 총무국장, 화순 용암사 주지, 송광사 기획국장, 월간지 송광사 편집장, 화순불교 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반도와 국경이 닿아 있는 중국 랴오닝 성과 서울의 역사 속 인연들이 양국의 노력으로 정리돼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한중문화우호협회와 중국 요녕성 외사판공실은 서울 한국의 집에서 최재천 1:1로 연구원 이사장과 천리핑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왕루신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책에는 한중 교류의 상징인 허균과 열하일기의 박지원, 조선과 명나라의 우호를 이끈 중국의 유홍훈 등 모두 8명의 한중 역사 속 인물들의 인연이 조명됐으며 관련 그림과 문헌들도 집대성됐습니다. 한중문화우호협회 취환 회장은 랴오닝은 서울로, 서울은 랴오닝으로는 지난해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나온 한중연사의 첫 지방편으로 중국 요녕성 외사판공실과 공동으로 집필팀을 꾸려 1년 동안 준비해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선을 다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수능 이후 본격적인 입시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까지 수험생들은 여전히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심신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 수험생,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16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